네, 앞서서 권호철 기자의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60, 70년대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LG화학의 노조 휴게실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치호 논설위원과 손수혁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손수혁 변호사께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방금도 나왔지만 이제 지난 20일에 LG화학 전북 공장에서 이제 사측이 노조 휴게실에 도청 장치를 이렇게 설치한 내용이 발각됐습니다. 네. 당시 노조 측은 사측과 이제 올해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예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휴게실은 이제 노조 위원들이 협상 전략을 이제 논의하던 곳입니다. 뭐 이 같은 사실은 노사 협상이 잠깐 이제 정지됐을 때 그 휴게실에 설치된 스피커 밑에서 이제 무선 작동이 가능한 고성능 도청 장치가 장착된 것을 발견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네, 제가 그 녹음기를 찾아보니까요. 녹음기가 최대 2000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사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에 대해서 노조 측의 해명 요구에 LG화학 측은 뭐 실무 직원이 이제 업무 차원에서 뭐 참고하기 위해서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한 사항이다. 뭐 그리고 또 실제 녹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 이제 여론에서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니냐, 꼬리 자르기다. 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또 노조에서도 경영진의 사과를 이제 요구하게 되자 바로 어제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사과문에서 이제 많은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고 또 노조원들께 뭐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을 이제 충격적으로 보고 뭐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한치호 의원님, 일어나서는 좀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LG화학에서는 사과하고 좀 해명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사실 직원 개인이 일탈로 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절대 그 직원 개인이 할 만한 사안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도 말씀드리면 저도 대기업 인사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직원이 어떻게 그 노조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녹음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노조 간부를 만나는 일도 사전에 다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개인이 벌릴 만한 일이 아니고 최소한 그 임원 이상이 현재 개입이 돼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그날 상금 노조위원장도 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청을 시도했다는 거는 평소에도 늘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거죠. 네, 뭐 13년간 뭐 분규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LG그룹이 좀 인간 경영, 좋은 분위기로 오다가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혁 변호사님? 뭐 아무래도 어떤 협상력을 뭐 이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일어나는 뭐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문제가 반드시 이제 아무래도 따라갈 것 같은데요. 뭐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에 일단 부당 노동 행위 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LG화학 대표에 대해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또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혀졌고요. 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뭐 누구든지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이제 군사법원 뭐 조직법 이런 목적 없이 타인의 대화를 뭐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이렇게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법이 문제가 될 텐데요. 또 사측이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뭐 단체 협약 체결 등을 이제 해태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됩니다. 뭐 당초 이제 LG화학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제 직원의 개인 판단, 뭐 개인적 일탈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사측의 책임이 있는지 뭐 이러한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판가름 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위원님 걱정되는 게 좀 말이죠. LG화학 말고 LG의 또 다른 기업에서 또 다른 계열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정보가 나올 경우에 사측에서 이걸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LG화학이 2003년 4년 이 정도쯤에는 노사분규를 심하게 겪었어요. 엄청나게 겪은 그 상황이었고 또 작년에는 LG 생활건강하고 이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노사 분규 직전까지 갔다가 잘 합의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그룹 전체에서는 이제 이 LG화학 분규가 예상이 되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라 이런 걸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지금 모든 그룹들이 다
연루가 되는데 LG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LG는 그거 말고 그 농단이 아니라 지금 노조하고의 그런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뭐 없으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2003, 4년도에 그 LG화학 그 파업이나 이런 노사분규 때 LG그룹 전체가 긴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손수혁 변호사님, 과거에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다른 회사라도 말이죠. 네. 이제 지난 2012년에 이마트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사측에서 노조원들을 미행하고 또 밀착 감시하고 또 친분이 있는 어떤 다른 직원들까지 또 매수하고 또 불법 사찰해서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뭐 이들은 이렇게 노조 설립에 대비해서 문건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짜고 또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노조에 가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미리 파악해서 뭐 문제 인력 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놓고요. 또 수천만 원을 이렇게 지급해서 어떤 내부자를 매수해놓고 뭐 어떤 정보를 캐내고 또 이메일을 불법 수집하고 뭐 이런 뭐 행위를 자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뭐 재작년이죠. 2015년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뭐 그때 이제 담당 상무가 이 업무를 이제 주로 담당했다 이렇게 보여서 해당 상무에게 이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했고요. 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각 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이때 재판부는 이제 중요하겠죠, 이 내용이. 뭐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뭐 미행 또 감시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그 노조를 지배하려고 한 이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 어떻게 좀 판결이 전개가 될까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상당히 높게 두고 있기 때문에 또 27일과 28일 뭐 내일 모레 되면은 재벌기업 경영자들이 또 만나지 않습니까? 뭐 두 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재 구본무 회장에서 이제 구본준 부회장으로 현재 LG 그룹 전체의 그 경영 그 컨트롤 타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협치와 뭐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아마 이번에 그 대통령 만나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왜 그런 일을 자행했느냐고 나올 거고요. 이번에 뭐 KB도 노조에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사실 성명서 발표하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잠깐 외국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다케우지라는 그 대부업체가 일본 1위의 대부업체였는데 직원들 도청하다가 그 회장도 구속되고 회사도 파산했습니다. 아주 그 LG에서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수혁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뭐 이런 일을 막을 장치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일단 이제 법원 쪽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범위를 아무래도 이제 해당 노동조합법이 나온 것보다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직원의 어떤 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임원진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가 아마 집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개인의 일탈이냐 혹은 조직적인 해당 행위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해설위원과 손수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